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솜이 학생이 올려준 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수능 완성 정치 게시판에 올려준 글인데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하나하나 물리치고 올 계획이에요. 계획들을 보고 하나하나 지우면서 갈 때마다 많은 적들을 혼자서 무찌르는 사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요. 사극의 주인공들은 칼이나 활을 맞아서 다치기는 하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사극이 약간 뻔하게 결론은 주인공이 승리해로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제 인생의 주인공인 제가 꼭 승리했으면 좋겠거든요. 7월 4일 한다솜 학생. 네. 이게 참 와닿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루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했다고 이렇게 지워가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다이어리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탁 칼로 착착착 무찌르는 걸로 표현했는데, 예, 착착착 지워갈 때마다 그 쾌감이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실망감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건요, 이렇게 착착착 지워갈 때 쾌감이 있습니다. 며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날은 막 밤두세요. 이거 다 지워야지, 막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한 100여일이 조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착착착 한다고 해서 하루 날밤을 새고 그 다음날 밤을 새고 이렇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패턴이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잘 지어가더라도 오늘은 12시까지, 오늘은 12시 반까지 이렇게 시간을 꼭 정하시고요. 일어나는 시간, 잠드는 시간 꼭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선생님이 몇 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지난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더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땀을 줄줄줄 흘릴 정도로 열심히 했더니, 다시 말하면 무리를 한 거죠. 무리를 했더니 이 사람 몸이 뭔가를 막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막 힘들어서. 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구나. 공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쫙쫙쫙 무찌러가는 쾌감은 있지만 밤새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이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화이팅!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3단원으로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1, 2단원을 마쳤고요. 이제 3단원 여러분 어려워하는 단원이지만 반복해서 정말 그 부분을 몇 번 보시면 이거 단순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몇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하려고 하세요. 물론 공부의 끝은 암기입니다. 내 머릿속에 쫙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공부의 끝은. 그러니까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한 상태에서 넣는 건 훨씬 쉽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3단원 절대로 단순 암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원리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어요. 여러분 3단원을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2단원 끝났으니까 2단원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말하면 지도를 쫙 그려보고, 그 다음에 3단원의 지도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단원의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2단원의 제목이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목도 모르고 단원명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도가 쫙 그려져 있고 하나하나씩 빼서 여기서 이 개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개념이 출제가 됩니다. 엄한 거, 이상한 데서, 구석지에서, 지엽적인 데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수능 완성 교재로 보면 5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라고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쓸게요. 한 번 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하는데, 정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책 결정 과정 모형 떠오르셔야 됩니다. 정책 결정하는 순서 떠올라야 돼요. 실제 사례 가져다 놓고 정책 결정하는 순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기출문제 쫙 모아서 올려놨죠? 지금도 정리 안 했으면 안 돼. 그러면 3단원 나가지 마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참여였죠?
그러면서 참여의 기능. 근데 참여를 하면 부정적인 시각,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되지만 정치적 무관심,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정치 과정과 참여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올라야 해요. 네, 5번째 주제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선거였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유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번째 주제와 7번째 주제에서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네. 선거의 의미 봤죠? 민주선거의 4원칙 봤습니다. 4원칙 뭐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반대말도 알고 있죠? 사례 통해서 찾아낼 수 있죠? 네, 분명히. 그 다음에 3번째, 대표 결정 방식과 선거구 제도. 비례대표제 1인 2표, 예, 소수대표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어떤 의미 갖는지, 어떤 특징들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학습 안 돼 있으면 선거 관련 문제 하나도 풀 수가 없습니다. 선거 문제 보통 세트로 나는데 하나는 제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묻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이렇게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떠오르시죠? 떠오르시죠? 네,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현대 정치과정, 민주적인 정치과정,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는 다양한 정치과정의 참여자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국가기관으로 올려보내야지만, 그래서 그 여론이 반영돼야지만 민주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치과정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해서 8번째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당 따로, 이익집단 따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3가지 비교해서 차이점, 공통점 알아놓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도 이익집단 어렵지 않게 출제됐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이 바로 9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9번째 주제에서 여러분 뭐 배웠냐면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바로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잔소리 할게요. 지금 2단원이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2단원이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 2단원 전체를 놓고 어디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뭐가 포인트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돼요. 첫 번째.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각각에 관련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풀면서 면밀하게 검토하셨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올려둔 자료 개념별로 짝짝짝 정리해놨습니다. 참여는 참여끼리, 정치과정은 정치과정끼리, 정당은 정당끼리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없어요. 시중에도 정리해놓습니다. 그걸로 확인까지 마무리하시고 지금 이 다음 3단원 오늘 이 시간 내용 들으셔야 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십시오. 마무리 다음에 해야지 안 돼. 지금 하고 오세요. 네. 네, 여기까지 해서 2단원 정리했습니다. 1단원도 떠오르세요. 1단원도 떠올라야 돼. 지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 3단원입니다. 지우려니까 아깝네요. 네. 네, 오늘 이 시간 3단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10번째 주제 헌법의 이념과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단원의 제목은요. 선생님이 쓰겠습니다. 3단원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입니다. 3단원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입니다. 여러분 3단원 전반적으로 여러분 배우게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이 3단원 때문에 여러분은 법과 사회랑 정치가 많은 부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3단원에서도 극히 일부가 비슷할 뿐입니다. 그리고 법과 사회와 정치의 다른 점은 우리가 분명 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 대해서 보지만 우리는 법을 보는 게 아니고요. 법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법 속에 나와 있는 통치기구라든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국가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을 내용을 읽어보는 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치 교과서 맨 뒤에는 헌법이 있어요. 그쵸? 되게 얇아요. 예? 읽어보는 건 도움이 되지만 이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법고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몇 조 몇 항에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3단원으로 들어왔어요. 3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10번째 주제부터입니다. 수능 완성 10번째 주제부터 11, 12, 13, 14, 14번째 주제까지가 3단원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주제를 딱 보면 오늘 이 시간에 할 내용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의 이념과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념과 원리. 그 다음에 11로 가게 되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3 통치기구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통치기구 첫 번째 국회 입법부 배울 거고요. 행정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이렇게 배울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헌법의 이념과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해서 3강 동안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주제 2강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서 3단원은 헌법 속에서 국가기관을 추려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통치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지 우리 헌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서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선생님이 이걸 하는 이유는 왜 3단원을 이런 순서로 배우게 되는지 여러분이 정치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을 딱 펼쳐보면 첫 번째 총강이라고 나와요. 전체적인 대강, 이야기, 들어가는 말, 머릿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은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2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그 다음에 3장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통치기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치기구는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법원이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런 국가기관들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디까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권한이 있어 라고 써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치기구들이니까 헌법에 쓰여져 있는. 자, 헌법의 목적은 뭐냐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이런 것이 있어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써놓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써놓은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헌법에는요, 국회, 정부, 법원 등등의 이런 통치기구들의 권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통치기구들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정치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국가의 통치기구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배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2단원에서 배웠죠? 생각나시죠? 지방자치 이제 배울 겁니다. 지방자치 곳곳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제에 관련된 거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같은 거 할 때 보게 되고요. 헌법 개정하는 것은 여러분 국회 할 때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보는데 정치 시간에 맞게 통치기구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가볼게요. 지금 보았던 게 저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거 헌법의 이념과 원리. 헌법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 헌법 속에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걸 보겠다라는 게 오늘 10번째 주제. 3단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권리와 의무. 2장에서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하는 등등의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통치기구, 입법부, 국회, 행정부,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리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지방자치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것이에요. 예, 3단원 전체
예, 왜 얼굴을 이렇게 하지? 3단원 전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죠? 아,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구나. 그렇구나. 헌법을 정치에서 배우는 인권이라든가 통치기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단원이구나. 첫째, 헌법의 이념과 원리. 둘째,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통치기구 차례차례. 이게 3단원의 내용입니다. 큰 테두리, 아웃라인 세우신 거죠? 그쵸?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어디 한다고요? 헌법의 이념과 원리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베이직 앤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이제 헌법입니다. 헌법. 그렇죠? 헌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번 시간의 주인공 헌법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의미, 헌법의 이념, 헌법의 원리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어디서 여러분 많이 봤습니까? 1단원에서 생각 안 나세요? 1단원에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주인공으로 할 때 생각 안 나세요? 안 나면 절대 안 되는데 민주주의의 선생님이 의미,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의 원리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의미 3가지 있다. 정치 형태, 사회 구성 원리, 그리고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가장 중요하다. 의미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이념은 뭐라 그랬죠? 목적입니다. 민주주의의 목적 뭐지? 인간 존중, 자유평등, 자유평등. 이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했죠? 방법, 수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5가지 공부했어요. 생각 안 나면 절대로 안 되죠. 국민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지방자치, 권력분리.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가지.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걸 주인공으로 했을 때 얘 의미부터 파악하고 이념 원리 같듯이 3단원에서 이제 헌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헌법의 의미 가고 헌법의 이념, 즉 헌법이 왜 세워졌어? 헌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봐야죠. 그렇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리, 방법, 수단 몇 가지 있다고요? 6가지 봐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이번 시간의 주인공 헌법이다. 헌법의 의미, 이념, 원리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거 다 베이직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는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면서 동시에 이 실현 방안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인공 헌법의 의미. 헌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이니까. 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헌법에 나타난 건국이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대한민국을 왜 세웠는지에 대한 이념 3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수능 특강이나 개념 강의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출제된 적은 수능에서는 없습니다. 예, 2학년 문제 정도에만 조금 나왔어요. 예, 그냥 딱 간단히 알고 가는 베이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목적이 인간 존중이었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운 헌법의 목적 역시 인간 존중입니다. 같아요. 예,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운 헌법 역시 인간 존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 그 다음에 헌법의 원리 6가지. 헌법의 원리 6가지. 예, 한번 해볼까요? 지금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개념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일일이 아주 꼼꼼하게 말할 수 없어요. 수능 특강으로 다시 가셔서 공부해야 됩니다.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문화국가,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 선생님 6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바로 헌법의 이 이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되셨죠? 오늘 공부할 내용 가장 중요한 거 의미, 이념, 원리 중에 원리구나. 됐죠, 여러분? 네. 그럼 보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의미부터 봐야 되겠죠? 저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헌법 아까 우리나라 헌법 구조된 거 보셨습니까? 예.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해서 써놓은 게 원래 본래적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국회는, 정부는, 사법부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거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원래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 헌법의 내용이 보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는 사법부는 이렇게 나누고 거기 애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 써놓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그 헌법 속에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에 대해서 써놓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시민혁명이 발생하기 전에는 절대주의 시대였습니다. 절대 왕정이었죠? 그쵸? 절대 왕정. 왕이 다 알아서 하는. 예. 그러다가 시민혁명을 거쳤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근대 입헌주의 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입헌주의. 근대의 헌법을 세우는 게 확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겠다. 예, 권력을 견제해야 되겠다.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본권, 자유, 평등하는 그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시민혁명 이후에 그래, 헌법에다가 그걸 쓰자. 그 내용을.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고. 국민주권. 그리고 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없게 권력을 나누자고. 그리고 시민혁명을 지나서 기본권을 보장해준다고 말로만 하는데 아예 헌법에 쓰자고. 기본권 보장. 자, 그래서 여러분 본래 의미의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조직이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이런 권한을 가져라고 써놓은 게 헌법이었다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는 이 헌법 속에 국민이 주인이야. 왕 아니고. 권력 나눠야 되겠어. 강제적이니까. 예, 억압하니까.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아예 쓰자라고 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적인 모습도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현대로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헌법은 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복지국가의 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삶에 개입하거나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복지국가의 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헌법의 의미가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바로 이 현대 의미 다 갖는 거죠.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원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헌법의 의미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실전 1번. 다음 글을 토대로 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벌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전에 개념 공부를 하고 수능 특강을 공부했으면 사실 이거 안 읽어도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구나. 헌법의 의미가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었지 라는 게 기억난다면 이 문제는 읽지 않고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니 현대의 헌법이니 하면서 그 의미를 나누는 것은 시험에 수능에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몰랐는데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절대 왕정 시대의 군주의 왕권은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왕정, 왕권 신수설이네요. 그쵸? 왕은 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권력을 행사했어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겠네요. 그러므로 개인의 재산권도 신의 대리인인 군주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도 군주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대요. 시민혁명 시기에 그 시민들은요, 그 산업 자본가 계층으로 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엔 어땠냐면 재산권의 행사마저도 군주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는요, 재산권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네. 군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 군사력을 확보하고 절대 권력을 부인하는 사상이나 종교도 탄압했어요. 절대 왕정. 시민들은 이러한 군주의 행위를 자신들의 천부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았기 때문에 시민혁명을 통해 저항했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헌법에 써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네. 헌법을 제정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예, 헌법을 제정해 근대 입헌주의. 볼까요? 기억. 네.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배웠었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간섭이나 억압을 배제한 자유권을 강조한 자유권, 재산권 등을 강조한 것 맞습니다. 기억 맞죠? 국가의사의 최고 결정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 국가의사의 최고 결정권이 바로 주권이죠. 국민 주권을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가 권력은 복수의 국가기관에 분산되어야 한다. 권력 분립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권력 분립, 기본권 보장, 국민 주권이 대표적으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내용입니다. 다음, 네. 인간다운 생활 보장, 예. 복지국가의 원리네. 현대적 아닙니다. 네. 기억,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예, 수능 완성입니다. 선생님이 건국 이념이 뭔지 일일이 말씀 안 드립니다. 인간 존중이 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 전체적인 흐름은 잡아주되 아주 중요한 것 위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는 다 풀지만. 자, 지금 뭐 봤냐면 헌법의 의미 봤습니다. 이념은 뭐라고? 목적이라고. 헌법의 목적은 인간 존중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요. 이제 헌법의 원리입니다. 네,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헌법의 원리 몇 가지? 6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몇 가지? 5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5가지입니다. 헌법의 원리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헌법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돼요. 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헌법의 목적이라는 인간 존중을 달성할 수 있는 거야.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복지국가가 되어야지만, 네, 등등등 이것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인간 존중이라는 헌법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6가지부터 먼저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국민 주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 존중이지, 그쵸? 국민 주권, 자유민주주의 2개 짝지어서 알아둡니다. 2개가 제일 어려우니까. 네.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원리 넘겨주시겠어요? 네, 차근. 그 다음에 문화국가주의, 네. 2개씩 짝지으세요. 국민주권, 그 다음에 자유민주, 복지국가, 문화국가, 그 다음에 국제평화, 평화통일. 되셨죠? 국가끼리 있는 문화국가, 복지국가, 평화끼리 있는 평화통일, 국제평화. 그 다음에 앞에 다시요. 국민주권, 자유민주. 이렇게요. 6가지입니다. 헌법의 원리 6가지입니다. 헌법의 원리 6가지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이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실현 방안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리들을. 다른 건 다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이거 2개가 어렵죠? 2개가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그 설명 그대로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졌어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졌죠. 그렇다면 국민이 스스로 통치해야지 국민 자치입니다. 그쵸? 스스로 통치하는 걸 직접 하면 너무 좋죠. 직접 하면. 그런데 오늘날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대의제를 실시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럼 보세요. 국민 주권을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는 대의제입니다. 대의제. 민주적 선거제도의 바탕을 둔 대의제를 실시하고 있어야 된다. 네. 선거에 바탕을 둔 대의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 대의제의 선거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선거에 나갈 수도 있어야 되겠고 누구든지 대표가 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되겠죠. 참정권. 그 다음에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복수 정당 제도 등등 여러 가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복수 정당 제도가 보장되어야지만 국민이 주인이죠. 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주권. 그렇다면 스스로 통치해야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선거에 바탕을 둔 대의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험 방안이에요. 선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복수 정당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주의의 실험 방안이에요. 예, 기억하세요. 참정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대의제 등등등. 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와 민주가 결합된 거예요. 예. 여러분, 자유는 가장 대표적인 국민의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본권 보장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지만 그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회가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 것 같아? 참정권, 네, 청구권 이런 거 잘 보장된 것 같아요? 자유, 높고 평등하다 이런 게 잘 보장되지 않은 것 같죠? 우리 생각에. 맞죠? 이게 기본권이 잘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북한 사회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기본권 보장입니다. 기본권 보장. 자, 봅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권력이 나눠져 있어야지만 기본권이 보장되죠, 여러분.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독재가 되고 독재가 되면 기본권이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권력 분립해야 기본권 보장됩니다. 권력 분립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장, 권리 보장,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권 보장. 네, 더 가봅시다. 그럼 법치행정, 책임정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치주의. 법치주의 하는 목적도 뭐라 그랬죠? 기본권 보장입니다. 여러분, 법치주의 하는 목적도 기본권 보장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입각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권력 분립의 목적,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의 목적, 기본권 보장. 하나 더,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한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면 그 정당은 안 돼. 라고 써 있는 그런 내용들, 정당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들 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 주권주의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국민이 주인이니까 선거제도의 바탕을 둔 대의제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선거하고 대의제 하면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되겠네. 됐죠? 또 하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건 기본권 보장이다.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나눴고 법치주의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복수 정당 제도라든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따로 국민주권 따로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 자체가 서로 밀접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 방안 자체도 사실은 더 밀접해요. 예, 서로 겹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될 수 있는 것만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가령 지금 설명한 대로 자유민주주의는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 법치주의 이렇게 국민주권주의는 대의제, 참정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 위주로 먼저 기억을 해두고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가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3단원을 단순 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단원 어렵다고 하죠.
단순함기 하면 이거 미쳐버립니다. 정말. 시험 보기 전날 왁 넣어놓고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한 대로 이해하신 상태에서 국민 주권주의, 주권, 스스로 통치해야지, 직접 못하니까 대의제, 그래놓고 연결. 자유민주주의, 자유 강조, 민주 플러스 자유, 그렇다면 기본권 보장, 그렇다면 권력 분립, 법치주의가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었지, 연결. 대신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까지. 실현 방안이 일부 겹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되셨죠? 이거 두 개 정리하면 사실은 다 정리한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주의. 인간 존중을 위해서 복지국가의 원리라는 그런 수단이 작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권 보장, 사회보장제도 실시, 예? 경제의 민주화, 경제에 대한 규제, 경제활동에 대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 예? 등등.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외우면 혼내요, 이런 거는.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국제평화주의죠. 네. 그 선생님이 이 원리대로 나눠가지고 지금 자료실에 올렸어요. 자유민주주의에 관해서 출제된 문제, 국제평화주의에 관해서 출제된 문제, 이렇게 나눠서 출제된 문제들을 올려보니까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뭐냐면 복지국가의 원리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역시 많이 출제되었고, 국제평화주의 출제되었습니다. 평화통일주의라든가 문화국가주의는 따로따로 출제된 적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에 국제평화주의, 복지국가주의 이 4개가 개별적으로 시험에 날 수도 있고요. 이 6개를 모두 뭉뚱그려서 시험에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를 머릿속에 일단 정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유민주, 국민주권, 복지국가, 그 다음에 국제평화 4가지는 따로따로 또 정리. 네. 그럼 보겠습니다. 국제평화주의, 여러분 꼭 암기 아니다. 이해. 네. 첫 번째, 국제평화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침략적 전쟁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좀 나왔죠? 침략적 전쟁만 부인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 안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일본 침략하고 그다음에 중국 침략하고 이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에 누군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방어 전쟁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국제법 존중.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신분과 지위 보장.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그런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인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겠다라는 거죠. 예. 평화통일주의 어렵지 않고요. 문화국가주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교육제도, 종교학문 예술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등등 이런 건 다 문화국가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문화국가주의가 되어 있을 때 인간 존중이라는 것도 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이제 문제.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는 이 헌법의 원리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조정을 했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해서요, 다음 시간까지 넘어갈 거예요. 예, 헌법의 원리.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풀겠습니다, 여러분. 84페이지 실전 3번입니다. 네. 헌법의 원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했습니다. 헌법의 원리. 그러면 6가지 일단 떠올라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연령은요, 상식으로도 알아두면 좋겠네. 48년 건국 당시 21세였다가 1960년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20세, 그리고 2005년 이후에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무슨 얘기죠? 참정권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참정권을 행사하는 연령이 낮아졌네요. 참정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겠네요. 그쵸? 연령이 낮아졌으니까 참정권이네. 여러분 참정권 나왔습니다. 참정권 나오면 어떤 헌법 원리지? 뭐지? 나는 아는데 국민 주권이죠. 그렇죠? 네. 국민 주권 원리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더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이요. 2008년 11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요, 대통령 선거 출마자에게 기탁금 5억 원을 내도록, 지금 현재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2008년 전까지 2007년 말에까지는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5억 원을 내야 돼요. 그럼 저 보세요. 5억 원 없으면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하네. 참정권의 제한이죠. 그렇죠. 그 있었던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결정을 했대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참정권의 보다 더 확대를 위한 거죠. 저 역시 참정권, 국민 주권입니다. 더 볼게요.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제외 국민에게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예, 우리나라 밖에 살고 있는 그런 영주권자 또는 학생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대요. 참정권의 확대죠. 세 개 다 참정권의 확대네요. 세 개 다 참정권이네요. 여러분 참정권 하면 국민주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 수능에 나오면 풀겠습니까, 여러분? 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실현 방안 등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헌법의 원리 6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실현 방안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례 통해서 찾아내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기억,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핵심적으로 한다. 국민 주권. 그렇네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과 관련된다. 그렇네요. 그쵸? 민주공화국, 왕이 없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맞네요. 권력 분립이나 여러분 자 보세요. 충분히 디귿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왠지 좋은 내용이잖아 다 아마. 그런데 자 보세요. 권력 분립, 법치주의. 선생님이 얘네들의 목적은 뭐라 그랬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이요. 기본권 보장 강조하는 거 어디다? 어떤 원리다? 자유, 민주주의였잖아요. 이거 왜 1점 찍었지? 이름. 아니죠. 디귿 아닙니다. 기억 니은입니다. 니을 볼까요? 현대국가는 사회권 보장. 여러분 사회권 보장이면 복지국가였죠? 네. 됐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였지만 네.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지금 국민주권에 대해서 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헌법 조항들과 깊은 역시 헌법의 원리입니다. 예, 헌법의 원리 6가지 먼저 떠올라야지. 볼게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정당에 관련해서는 자유민주도 나왔고 국민주권도 나왔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자, 정당 이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정당 활동도 국가가 도와주는데 근데 두 번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해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서 국가가 운영 자금까지 준대요. 그래놓고 여기서 보니까 어떠냐면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해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뭘까? 뭘 강조하는 걸까?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안 돼.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에 어긋나면 안 돼. 라는 거죠. 정당 활동 자유 보장된다라고 해서 북한에 누구 찬양하는 그런 정당 만들면 없애야 되겠지. 왜요? 어디 어긋나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니까. 맞아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정당의 활동 보장해요. 그런데 북한 누구 찬양하는 정당 만들어. 안 되는 거지. 국민주권에 어긋나요? 그거 아니지. 자유민주에 어긋나는 거죠. 자유민주에. 여기서 말하는 헌법 원리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더 볼까요? 하나 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질서는 자유 존중한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되셨죠? 1번. 정당 설립과 정당 가입의 자유를 확대한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맞네요. 네. 그다음에 볼까요? 경제의 민주화와 소득의 재분배를 촉구한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요. 예,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하는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득의 재분배는 국가의 개입 통해서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뭐죠?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그치?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예? 2번은 복지국가의 원리와 일접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자, 볼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 뭐죠? 권력 분립이죠. 권력 분립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본권 보장 자유민주주의. 생각나야 돼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네, 사법권의 독립,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독립, 권력 분립. 네, 자유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기본권 보장 맞네요. 그렇죠? 아닌 거 정답 2번입니다. 명백하게 2번 소득의 재분배하는 부분은 복지국가 원리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득점 문제 1번입니다. 예, 볼까요?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 프랑스 인권선언과 관련이 깊은 볼게요. 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함에 있다.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네요. 예, 그 권리란 자유권, 재산권 이런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에 하나고요.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국민주권주의입니까? 복지국가입니까? 뭡니까? 뭐죠? 자유민주주의죠. 그쵸? 여러분 보시면 인간은 원래부터 자유롭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얘기,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임을 알 수가 있죠. 네, 더 가보겠습니다. 더 볼게요. 여기 16조 보세요. 권리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없는 거다라고 했네요. 권력 분립 강조하고 있지? 자유민주주의 맞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재산권 강조하고 있죠? 기본권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쫙 됐네요. 자유민주주의. 1번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맞네요. 네,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유를 옹호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합의에서 찾는다. 1번 정답 되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 이거는 국민 주권. 그렇죠. 3번 재산권의 절대성을 부정하고요. 부정해 여기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거랬는데 네, 소유권이 신성 불가침한 거랬는데 아니죠. 부정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 옹호하는 거 복지국가의 원리였죠. 그 다음에 민주적 선거제도, 대의제. 여러분 이거 뭐죠? 대의제. 선거제도에 바탕을 둔 대의제, 참정권, 국민주권이었죠. 그 다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의 확대, 국민주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잔소리 많이 한 거 2단원 끝내라. 그다음에 3단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한 거 헌법의 이념과 원리였습니다. 그중에 헌법의 원리 6가지, 특히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잘 구분하고 잘 내용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푼 3문제 한 문제도 빠짐없이 여러분 것으로 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남은 문제와 2단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